자, 이번 시간에는 진나라를 이어서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 오랫동안 다스렸던 한나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진나라 멸망 이후의 혼란기를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통일을 합니다. 항우라는 사람과 이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뭐 초안전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최후의 승자가 돼서 한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 그래서 한나라 통치 체제의 특징이 뭐냐? 유방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우선 진나라가 너무 법치를 엄격하게 해서 망했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 엄격한 법치를 완화시킵니다. 그러면 법치를 완화시키면 통치 사상을 어떤 걸 좀 하겠느냐 봤더니 유학을 그 전보다 장려를 했다고 해. 그러니까 그 전보다 장려를 한 거야. 철저하게 국가 이념으로 삼았다. 그건 좀 뒤의 일이고 이때는 유학을 좀 장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국제라는 이 한나라의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군국제가 도대체 뭐냐면 자, 군국제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의 군현제를 절충한 제도를 군국제라고 불러. 자, 9년에는 지방간을 똑같이 파견하는 거야. 진나라처럼 황제를 직접 지배하고 또 황족이라 공신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게 한 지역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했다. 어떤 지역은 군현을 만들고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또 예전에 주나라 때 봉건제처럼 제후를 파견한 지역도 있는 거야. 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다스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반이지. 후라이드 먹을래 양념 먹을래 고민이 되면 반반을 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군현제를 할까 봉건제를 할까 고민이 될 때 반반한 거지. 반반씩 섞었다. 군국제라고 한다. 군현도 있고 제후가 파견된 국가도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자 당연히 군현제를 하고 싶을 거야. 황제의 힘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방이 그냥 황제가 된 게 아니고 천하 통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단 말이야. 공신들이 많았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뭐 이런 공을 세운 사람한테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이냐. 뭘 원하니? 다 왕하고 싶어 한단 말이지. 당시 사람들은. 왕을 시켜달라. 제후가 되게 해달라. 뭐 그때 말로 열후가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다 군현제 하고 싶지만 어쨌든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도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니 봉건제도 좀 섞어야겠다. 근데 공을 세운 공신들만 제후를 또 시켜주면 또 불안하니까 친척들도 좀 왕을 좀 시켜서 좀 보호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군현제와 봉건제를 섞은 군국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진짜 딱 한 반반으로 나뉜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반반씩 나눴다는 게 옛날 진나라가 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의 땅 플러스 약간 더가 황제가 군현을 만들어서 관리를 파견하는 지역이고 진나라한테 멸망당한 6개 나라가 있었던 지역을 주로 제후들을 파견하는 지역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반씩 나눈 거야. 자, 그러고 이제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한나라에서 중요한 황제가 그 이전에도 뭐 문제, 경제 이런 사람들이 좀 중요했는데 뭐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바로 한무제로 넘어갑니다. 자, 한무제쯤 되니까 이제 한나라 세워진 지 60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왕을 거치면서 좀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9년제를 좀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무제 정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뭐 중요한 것만 딱 얘기를 하자면 방금 얘기했듯이 9년제를 전국으로 확대했어. 이제 더 이상 군국제를 안 하는 거야. 한무제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년제를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를 했고 유교를 이제 완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고 대외 전쟁을 펼쳐서 흉노와 남비핵과 고조선을 공격하고 그 중에 남비핵과 고조선은 망했고 전매제를 도입해서 염철, 염은 소금이고 철은 말 그대로 철인데 그 필수품이지.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철이 없어서 농기구를 못 만들거나 뭐 도구를 못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 필수품들을 국가가 전매해서 이제 국가의 재정을 좀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하다 보면 돈이 없거든. 그러한 전쟁 비용을 마련해서 국가 재정을 좀 안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무제의 업적 중에 첫 번째를 보자면 9년제를 전국으로 확대했어. 한무제가. 한무제 이전에도 한나라의 황제들은 꾸준히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는데 한무제 때는 더더욱 그러한 제후들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서 뭐 이런저런 구실로 억압을 합니다. 사실상 이 9년제가 그 9년제가 아니고 군국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제후들이 다 무너져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국제는 뭐 거의 이제 없어진 거나 다름없고 사실상 한나라도 진나라처럼 9년제가 실시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무제 때는 이제 이 군국제 중에 봉건제로 파견된 제후들의 힘이 완전히 약해져서 9년제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약화를 시켰냐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대요. 뭐 추운령이라고 해서 제후가 죽으면 제후의 땅을 첫째가 아닌 다른 아들들에게도 쪼개어서 상속하게 한 제도다. 이게 결정적이었겠지. 제후의 땅이 넓으면 강력한데 이걸 계속 쪼개서 아들한테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제후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자, 죽음률이라는 게 있었다는데 제후들이 납부하는 금의 성분이 불량하면 제후의 자기를 취소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제후들을 억제할 핑계가 필요했던 거지. 뭐 좌간율, 뭐 아당률, 부익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무제가 제후들을 약화를 많이 시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제후들은 사실상 힘을 잃고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역도 없어지고 이제 그 한나라 전체는 9년제가 실시되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한무제 때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진나라 때는 법치가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유학자를 막 생매장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나라 때는 오히려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아주 메이저한 사상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메이저는 원래부터 메이저였는데 거의 유일무이 가장 대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이 돼버리는 거죠. 수식어를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동양의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데 이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언제부터 이랬냐는 거야. 한무제 때부터 완전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교를 교육하는 태학을 설치하고 유학을 익힌 인물을 관리로 등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 정복을 하게 되는데 한나라 초기부터 골칫거리였던 흉노를 공격해서 북쪽으로 몰아내고 남쪽에 있었던 남비엣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고조선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등 활발한
전쟁을 벌여서 대원정을 벌여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거나 힘을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내내 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어. 엄청나게 물자도 많고 인구가 많은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십 년 동안 특히 흉노와의 전쟁은 뭐 1,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병력과 물자를 동원해서 계속 소모전으로 싸웠기 때문에 아무리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중국이라 이 한 나라라 할지라도 국력이 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무제 때 전쟁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쳐서 이 재정을 개선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매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업 통제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 전매제는 처음에 잠깐 설명을 했듯이 이 생활 필수품인 소금과 철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제도가 바로 전매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독점해서 생산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했다라는 거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철은 조정해서 생산과 판매를 모두 담당했고, 소금은 생산된 제품을 조정해서 독점적으로 사들여 판매했다. 이게 거의 굉장히 가까운 시기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이잖아, 대한민국에서도 홍삼, 담배,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했다. 근데 소금, 담배, 홍삼 순서로 전매제가 폐지됐다. 담배인삼공사, 이게 공기업이잖아. 처음에는 국가에서 완전히 그 통제를 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다 민영화가 돼서 국가가 독점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전매제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2001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가까운 시기까지 이것은 있었던 제도였던 거지. 그런데 이러한 전매제도가 동양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처음 시행된 게 언제냐? 한무제 때고, 한무제 때는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유가 흉노와 남비엣 고조선을 공격하는 등 대외 전쟁을 계속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전매제 실시가 필수적이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 상업 통제 정책을 펼칩니다. 민간 산업을 억제해서 국가에서 통제하는 산업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국가에서 받는 이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상인의 시장 출입과 판매 가격과 상품 도량형을 통제했고 무거운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무제가 아주 이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왕인데, 한무제를 알면 전환의 정책은 대부분 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한 게 없기 때문에. 자, 한무제가 오랫동안 제위를 하고 있었어. 기원전 한 141년부터, 여기 적어놨죠. 141년부터 기원전 87년까지 거의 54년 동안 한무제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길게 집권한 한무제가 죽은 이후에 전하는 외척과 환관의 권력 투쟁으로 세트합니다. 외척은 뭡니까? 왕의 외가가 외척이지. 환관은 알죠? 내시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렇게 권력 투쟁으로 계속 힘이 약해지다가 외척이었던 왕망에게 멸망하고, 왕망은 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하게 돼. 기원후 8년에. 그래서 왕망은, 이 사람은 이제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 이것이 왕망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토지 국유화 등의 개혁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급격한 개혁을 실시하기도 했고, 또 결정적으로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호족들의 반발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플러스 대규모 농민 반란도 같이 일어나게 되지. 자, 그래서 왕망이 만들었던 신나라는 망했지만 여러 곳에서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은 혼란기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이 전한의 왕족 출신이었던 유수라는 사람이, 유시니까 전한의 왕족 출신 맞지. 물론 천수는 좀 멉니다. 이 유수가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엔 광무제가 되는데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혼란을 수습하고 한나라를 부활시켜. 전한의 왕족 출신이 다시 나라를 수습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신나라한테 망하기 전에 한나라와 광무제가 부활시킨 새로운 한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한과 후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보면 전한은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세워서 한무제를 거쳐서, 물론 그 사이에 왕은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왕망한테 기원전 8년에 망하고 수도는 장안이었어. 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주나라가 수도가 호경이 있었다 그랬지. 그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안 지역이 수도를 굉장히, 중국의 옛날 수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가 주나라의 수도도 여기 있었고 진나라 수도도 여기 있었고 한나라 수도도 있었고, 나중에 이 장안을 수도를 삼은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등등등 계속 나오는데 이 지역이 수도로 삼으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지. 자, 그랬는데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망했단 말이야.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그 이후에 이 혼란기를 수습하고 새롭게 한나라를 부활시킨 광무제가 세운 새로운 황나라. 그 나라가 후한이죠. 그러니까 한나라는 합쳐서 전한 후한 합쳐서 한 400년 넘게 지속이 되는데 그 사이에 스파이가 하나 있지. 신나라가 중간에 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나라한테 잠깐 한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 하듯이 신나라로 끊긴 다음에 광무제가 부활을 시켰다. 후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